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출발은 좋았습니다만 또 음봉이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에 패권을 쥐고 있다. 앞으로 향후 시장의 어떤 중심을 삼성전자 잡을 것이다 라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자, 지난주에 미국, 유럽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죠? 특히나, 고용지표, 미국의 고용지표가 V자 반등,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칭송을 했죠. 다소 조금 찝찝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자,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강세를 예상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특히나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면서 그동안에 올랐던 대형주들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견조한 모습을 좀 지켜내고 있다. 그동안에 한 열흘 가깝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 밤 늦게 내일 새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비슷하게, 그죠? 사과도 했었고, 그다음 최근에 투자 비메모리,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에 133조 투자, 이건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최근에 낸드 플래시라든가 또 극자회선 EUV 파운드리에 10조, 그죠? 낸드 플래시 8조, 디램에 15조,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왔고, 또 특히나 이제 더 이상 삼성그룹에서는 비노조 아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좀 인정한다라는 차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한테는 경영권 승계가 없다,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투자 얘기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자, 이게 이제 오늘 밤 또 내일 새벽에 있을 이 구속 여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적인 어떠한 얘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또 삼성전자 외에 다른 삼성그룹주들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죠?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자,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 그 전에는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삼성 측에서도 많이 좀 구제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대규모 투자라든가 또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단 법원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부터 또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 종목군도 최근에 수익이 잘 안 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죠? 시장 성격이 소외주 중심에, 또 특히 지수 관련 업종 대표주들만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좀 많이 안 나는 편인데, 자, 그런 분들 체험 VIP 3개월에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3개월 동안 현대투자연구소 정회원들이 받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는 체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100만원 해주시고, 전화번호로 현재 여러분 포트폴리오, 성함 이런 거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연락을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험 VIP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개인마다 다 틀려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 좀 선처를 해줘야 된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주가의 흐름에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총수가 구속이 되게 되면 악재죠, 아무래도. 그죠? 경영권에 비상이 있고, 또 해외 언론에서는 그룹 경영에 어떤 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또 보도하는 데도 있고요. 오히려 더 전문 경영인 체제면은 더 나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그룹 관련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재평가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자, 우선은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아니면 또 불구 상태에서 또 수사를 받던 간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법원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 또 뭐 동학 개미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걸 예측해 갖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투자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고 예단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맞게 시나리오를 잡아서 그렇죠.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은 이제 삼성 그 이재용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죠.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선처하는 그런 뭐 어떤 의견들이 좀 많다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어떠한 예전에 그 뇌물 수사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1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왔잖아요. 구치소에 있다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렇죠. 분식회계 합병과 관련해서 그렇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이 있다. 이게 초점이에요. 사실 특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간다.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이 났는데요. 이제 그거를 검찰이 공을 받아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좀 신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법원이 오늘 밤에 내일 새벽에 이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합병 비율 문제죠, 그죠? 2017년도 11월 달인가요? 국민연금이 좀 수상하다, 뭐 이렇게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그죠? 합병 비율 승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도인데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없었어요, 그죠? 제일모직의 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가지고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어떠한 그 비중이 높은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주식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면, 그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4.6% 근데 대주주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죠?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합병할 때 이거 도저히 이 비율로 합병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은 그죠? 좀 약간 부풀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삼성물산 조금 좀 줄어들게 축소시켜서 얘들을 합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모직 한 주와 삼성물산 세 주가 합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당한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이 지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죠. 이 문제까지. 사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뻥튀기 했다라고 해서 지금 분식회계가 문제 아닙니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몸집 부풀리기죠. 회계 기준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분이 잘못된 회계라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합병 전에 이 바이오에피스를 뻥튀기해서 부풀려 놓고 거기 대주주인 이제 바이오로직스 그걸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어떠한 몸집을 크게 부풀려서 반대로 삼성물산을 좀 줄이면서 합병 비율을 정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졸지에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생명까지 이렇게 지배 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불법이다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결론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일단 구속을 하느냐 아니면 불구속하느냐 요거를 갖다가 오늘 밤에 혹은 내일 새벽에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쉽게 설명했는데 좀 쉽지 않네요, 그죠?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제일모직의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떠한 비율을 높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편법을 써서, 그죠? 예전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랑 좀 비슷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정황상으로 보면은 분식회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지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 구속이 되지 않는다, 주가에 어떠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좀 경제를 생각해서 좀 선처를 하자. 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5일 동안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라든가 뉴스 채널을 빼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트위터 이런 각종 SNS 11곳에 올라온 게시물의 어떠한 검색어, 연관 검색어 같은 것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 국민들은 10명 중 6명은 선처 여론이 있고 나머지 4명은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을 갖고 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의견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어떠한 사안이 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견이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삼성전자 소액 주주로서 주가에 어떤 것이 더 보탬이 되느냐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2017년도 2월부터 2018년도 2월인가요? 그죠? 그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았어요. 그죠? 반도체 경기도 좋았고 사실 삼성전자 실적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반 이상은 반도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은 탄탄했었고요. 주가 흐름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과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주가는 크게 민감하지 않았다. 그죠? 구속이 됐다가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구속수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그렇죠, 반도체 경기에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주가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년간 주가 추이를 비교 분석해 본 건데요. 최근은 아니고요. 과거 2017년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는 시점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총수의 구속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라든가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라든가 또 수급 동향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혹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이런 유사한 어떠한 지표의 흐름과 유사하게 가는 것이지 구속 여부하고는 크게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가 또 민감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에. 그러나 결국은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많이 오른 데 따른 어떠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격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이 기조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이 뒤틀리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소액 주주 여러분들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조건은 어느 정도 충분히 갖췄는데 그렇죠, 몇 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조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잘 가는 삼성전자를 못 간다라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랠리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 가장 첫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매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걸 매수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결국 장중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였다가 막판에 매수로 돌변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사진 않았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조금 필요 조건은 됐지만 충분 조건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이 변수에 따라서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죠,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랑
글로벌 증시랑 반도체 가격 수급 실적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그렇죠. 우측에 있는 글로벌 환경, 그죠?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수급. 제가 볼 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는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좀 거시적인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누차 강조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덧붙였던 것 같은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또 예금, 부동산 투자, 또 무슨 뭐 현물 투자 금이나 원유 이런 거 많이 해도 결국 길게 보면 주식으로의 수익률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가장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그 주식이 삼성전자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우량주 전통적인 삼성전자가 수익이 그냥 가장 좋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스톡이라고 써있는 게 제일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과거부터. 그죠? 뭐 장기채라든가 단기채, 금, 달러에 투자한 것보다 장기적 투자했을 때는 가장 좋은 수익률이 바로 그쵸? 주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이재용이 구속이 됐다 팔아야지 그죠? 뭐 또 뭐가 좋게 나왔다 실적 좋게 나왔다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개별주처럼 이렇게 접근해서는 삼성전자로 재미를 못 봐. 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그리고 또 하나 3개월 동안 안 움직이면 우리 개인 투자는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여러분 한번 팔잖아요. 자, 한번 잘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차트 보고 요거만 보고 설명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전 수준에 한번 삼성전자를 6만원 이상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잘 팔았어. 그죠? 이 하락을 우리가 피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얼마나 매도를 잘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판 어떠한 자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다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팔게 되면요. 삼성전자, 나중에 사지, 그러고 다른 걸 가요. 다른 거 가서 또,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주식을 쉽게 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장기 투자가 어렵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여기서 팔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잘 되면은 매도가 굉장히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수가 잘 안 되니까 매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주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조정받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잘 모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작은 어떠한 흔들림에 여러분 결코 흔들려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일단 한번 팔고 다시 살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걸 간다고요. 훨씬 더 자극적으로 가겠죠. 근데 그걸로 성공하고 다시 삼성전자 들어오면 금상첨화인데 삼성전자로 수익을 낸 걸 그쪽에서 다 또 토해내고 나서 삼성전자 이제 다시는 안 들어오죠. 왜? 삼성전자 갖고는 그렇게 달콤하고 또 강렬한 수익률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VIP 회원 체험 VIP라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장기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